자,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하락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소가 뭘까? 그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첫 번째, 수급 이슈가 좀 보입니다. 이 패시브 펀드 수급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 시장 간의 자금 이동도 좀 보이고, 또 업종 간의 자금 이동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고요. 그리고 2023년 이슈를 끄집어내고 그 이슈에 따라서 주가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자본시장 이동 보인다 말씀드렸죠. 이 자본시장 이동 관찰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시장 변화도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주가 분석 체크 포인트 첫 번째로 제시해드린 수급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11일까지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다가 이내 11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 관찰되는데요. 자, 먼저 외국인의 그 매매 동향을 보면 지금까지 꾸준히 그 매수를 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 누적 매수량을 보면 지금까지 1조 약 2천억 원 정도의 순 매수량을 보이고 있고요. 자, 개인 투자가들의 동향을 보면 안타깝게도 주가가 상승할 때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요. 주가가 내려오면서 상승하는 매수를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주가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이 개인 투자가들이 크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 데이터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관 투자가들의 움직임 볼까요?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던 지난 11월 11일까지는 매수도 매도도 그다지 하지 않는 평행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11일 이후부터 주가가 하락할 때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은 기관 투자가의 매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합쳐서 한번 볼까요? 자, 외국인은 꾸준히 매수를 했고요. 개인 투자가는 주가와 반대 방향으로 안타깝게도 움직이고 있고, 기관이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기관이 매도했는지 지금부터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올해 초 2022년 1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죠. 워낙 덩치 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MSCI 지수에도 편입이 됐고요. 그게 2월이고요. 그리고 3월에는 코스피 200 지수에도 편입됐습니다. 이런 개별 종목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요. 그럼 그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 있는데 이 펀드들도 해당 종목을 새로 담아야 합니다. 매수를 해야 돼요. 그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그 지수와 똑같이 움직이려면 그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을 똑같이 담고 있어야 그 주가가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올해 초에 있었고요. 자, 그리고 상장하자마자 거대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보호 예수를 하는데요. 이 보호 예수가 풀리면서 시장의 유통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유통 물량이 증가하면 각 지수별로 비중이 확대됩니다. 유통 물량, 살 수 있는 물량이 많아졌어요. 그러니 그 지수 내에 해당 종목의 비중도 확대하는 그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비중이 확대되면서 새로 매수해야 돼, 추가로 매수해야 하는 그런 펀드들이 또 생기죠. MSCI 지수 내 비중 확대가 지난 11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비중 확대가 지난 12월에 있었는데 이 일정에 맞춰서 펀드들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들끼리 눈치를 봐요. 누가 먼저 살까? 누가 나중에 살까?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일정이 있기 전에 미리미리 사둡니다. 정작 이 일정이 됐을 때는 주가는 오히려 빠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벤트 끝났어요. 더 이상 살 기관들 없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주가는 충분히 올랐고 계속 꾸준히 매수했으니 주가는 올랐겠죠? 이제는 매도합니다. 차익을 실현하는 시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수급 이벤트가 종료되고 매수세가 현저히 감소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까지 등장하고 주가는 하락한다. 이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최근 크게 하락한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고요. 자, 영향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 영향인데요. 지난 10월에 시진핑이 3연임을 확정지었죠. 이때 중국 리스크가 등장합니다.
투자가들은 시진핑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반시장 정책을 많이 쓰기 때문인데요. 뭐 코로나 봉쇄를 한다거나 아주 도시 하나를 봉쇄해버리죠. 또는 특정 기업을 탄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들은 시진핑을 싫어하는데 시진핑이 3연임을 확정지으면서 중국 리스크가 등장합니다. 지난 10월에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그 이탈한 자금은 한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움직임이 보였는데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우리 증시 아주 좋았죠. 자, 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다시 이 거꾸로 중국으로 돌아가는 움직임들이 좀 보입니다. 갑자기 11월이 돼서 중국 봉쇄 완화하겠다, 폐지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인민들이 더 이상 이 코로나 봉쇄 참지 못하겠어 하고 다 일어났죠. 그러면서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우려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봉쇄가 완화되고 또 외화 유입 억제 조치도 완화하면서 중국 시장으로 다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현상이 보였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또 한국 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 10월에 중국 시장 우려, 중국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한국 시장으로 눈이 돌려졌다라고 말씀드렸죠. 한국 시장 하면 2차 전지잖아요. 그래서 다 상승했습니다만 2차 전지가 특별히 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봉쇄 완화가 11월에 벌어지고 그리고 G20 정상회담까지 있었죠. 이때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한국 컨텐츠 서비스가 개시됐는데요. 이 중국 OTT에 홍상수 감독의 강변 호텔이 서비스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한령 이제 해제되는구나 이런 기대감, 강한 기대감이 생겼고 중국 관련주들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중국 관련주 투자를 해야 돼요. 2차 전지에 넣어놨던 돈 빼서 중국 관련주에 투자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화장품, 면세점 등이 중국 관련주로 분류되는데요. 요즘 분위기가 좋네요. 2차 전지 대신해서요. 네, 2022년 11월 10일 전후로 해서 이런 시장 변화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도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라고 평가됩니다. 당분간 이런 비우호적인 2차 전지에 대한 비우호적인 수급 변화 좀 우려되네요.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2023년 이슈. 먼저 자본시장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이탈해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던 자금, 저는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진핑 정권이 친시장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원래 시진핑 정권은 그런 정권이 아니에요. 그 속내를 다시 드러낼 것으로 보고요. 현재의 친시장적인 정책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실제로 외국인은 중국 리스크를 계속해서 꾸준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 보이시죠? 기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문제인데요. 외국인은 꾸준히 한국 시장 좋아합니다. 저는 한국 시장 다시 달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다만 한국 시장을 좋아하는 것은 좋은데 중국 관련주가 부각되는 것은 2차 전지 업종 측면에서는 좀 부담입니다. 지금까지 새 정부 들어서 미국에 상당히 편향된 중국을 잊은 듯한 그런 정책을 펴왔죠. 그래서 돌아온 것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한국차 차별하겠다라는 법이죠.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아주 크게 반성했을 것 같아요. 중국을 적당히 활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상당히 공을 들일 것 같습니다. 중국을 활용해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되고요. 중국 관련주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2차 전지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일이죠. 한국 시장 다시 주목받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관련주로의 이 관심 전환 우려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좀 우려가 완화되고 있죠. 따라서 금리 인상 폭도 둔화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그 배경 때문에 IT 업황의 개선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IT로의 수급 이동도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은 2차 전지 측면에서는 좀 부담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고요. 따라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비우호적인 수급이 예상된다.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이슈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슈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됐고 어떤 이슈가 덜 반영됐고 심지어 반영이 안 됐는지 알아보고요. 그렇게 반영이 안 된 재료들이 앞으로 주가 동력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주가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중국의 2차전지 1등 업체 CATL과 그 주가 수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가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밸류에이션 지표, EV 에비타 지표를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면 EV는 기업 가치고요. 에비타는 현금 창출 능력입니다. 현금 창출 능력 대비 기업 가치를 보겠다라는 건데요. 기업이 현금을 2배로 창출해? 그렇다면 기업 가치도 2배로 평가해 줘야 돼. 그게 결국 똑같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거야. 이런 얘기죠. 자, 이 EV 에비타 지표를 보면 지난 7월 1일 주가 기준으로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CATL이 무려 46%더 높은 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CATL이 2차 전지 세계 1위잖아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성장할 것 같고요. 게다가 중국은 주요 광물의 생산 국가입니다. 이런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CATL이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7월 1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가장 높았던 지난 11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면요. 무려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CATL에 비해서 80%나 더 많은 그 프리미엄을 받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인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좀 수급적인 이슈도 있었죠. 중국 리스크가 부각됐고 패시브 펀드 비중이 증가하면서 또 수급이 따라줬고요. 또 북미의 밸류 체인을 LG 에너지 솔루션이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안정적인 그런 그 사업이 기대됐고 공급사 확대까지 기대됐기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상당히 달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소외된 중국 리스크가 대두된 이 CATL은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훨씬 더 높게 받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2022년 12월 15일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서 기업 가치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CATL은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려와서 그래도 여전히 35%의 프리미엄은 CATL 대비 받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면서 많이 그 격차가 좁혀졌죠. 자, 이 요인 앞서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수급 이벤트가 종료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도 발생했고 중국 리스크 완화가 감지되면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자금도 이동하고 또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 기대되면서 2차 전지에서 중국 관련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이런 이유로 주가가 계속 내려오면서 프리미엄은 축소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이벤트가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 중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모두 반영됐고 이벤트 다 끝났어 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남은 이벤트 뭘까요? 저는 원통형 전지에서 그 남은 이슈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원통형 전지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원통형 전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배터리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전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원통형 전지가 지금까지 가장 널리, 가장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마트에 가시면 흔히 구입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전자기기에 이 원통형 전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래 그리고 가장 널리 쓰였다는 것은 안정성 최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아주 싸죠. 대신에 이 원통형이라는 이 형태의 특성상 이 공간 효율이 좋지 못합니다. 자동차라는 한정된 공간에 가급적 많은 배터리를 집어넣어서 주행거리를 늘려야 하는데 이 원통형으로 생겨가지고 공간 효율이 좋지 못해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은 이런 단점이 있죠. 자, 아주 반대편에 있는 형태가 바로 파우치형입니다. 파우치형은 원통형은 이렇게 규격화가 되어 있죠. 2A, 3A 또는 뭐 2170 이렇게 규격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파우치형은 이 고객사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줍니다. 마치 맞춤 정장 같은 이런 비즈니스 형태를 보이죠. 이게 파우치형인데요. 그래서 그 공간 효율이 대단히 좋습니다.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주니까요. 이 자동차의 한정된 공간 안에 배터리를 구석구석 아주 공간 효율 좋게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죠. 대신에 공정이 대단히 복잡하고요. 이게 새로운 기술이라서 안정성도 대단히 떨어져요. 최근에 그 전기차들이 좀 화재 사건들이 몇몇 일어났죠. 아주 과학적으로 원인이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만
대체로 이 파우치형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각형은 이 원통형과 파우치형의 중간적인 형태입니다. 안정성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요. 원통형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 각형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지난 1분기 기준으로 해서 64%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파우치형이 그 다음, 그리고 원통형이 가장 적게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주행거리잖아요. 근데 이 주행거리가 원통형은 상당히 제한돼요. 그래서 원통형이 가장 적게 쓰이고, 각형이 안정성까지 고려했을 때 적당한 주행거리까지 확보되면서 각형이 가장 많이 쓰이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원통형은 테슬라가 쓰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추종하는 롤모델로 하고 있는 리비안 루시드, 그래서 다 원통형을 쓰고 있지만 물량이 얼마 안 되죠. 테슬라가 원통형을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각형은 아주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벤츠, BMW, 아우디 다 쓰고 있고, 파우치형은 우리나라 업체 그리고 미국 회사가 주로 파우치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원통형의 선두주자라고 한다면 파나소닉이에요. 파나소닉이 테슬라와 함께 이 원통형을 전기차에 적용을 하고 있고요. 파나소닉에 이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이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파나소닉에는 좀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소형 2차 전지 원통형의 선두주자는 세계 1등 업체는 삼성 SDI입니다. 다만 이 자동차용 중대형 전지에서는 각형에 주력하고 있지만 말이죠. 이 각형은 중국의 CATL이 집중을 하고 있고, 삼성 SDI도 이 각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파우치형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주력하고 있죠. 네. 이 원통형 전지가 왜 주목을 해야 되는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그 원통형 배터리는 2170 형태입니다. 2170 앞에 두 자리는 지름이고 뒤에 두 자리는 길이에요. 21mm의 지름과 70mm의 길이를 갖기 때문에 2170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의 단점, 공간 효율, 즉 에너지 밀도가 좋지 못해서 주행거리가 짧은 단점이 있었죠. 자, 4680 배터리로 앞으로 그 배터리의 폼팩터가 전환될 것 같습니다. 이를 주도하는 회사 역시 테슬라고요. 테슬라는 4680 배터리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주행거리도 16% 늘어나고, 게다가 가격은 또 14% 싸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주행거리가 극복됩니다. 따라서 이 원통형 전지를 자동차 회사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가격까지 싸기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가 시장에서 꼴찌였습니다만 앞으로 크게 이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지 않을까,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네. 이 4680 배터리 폼팩터가 변경이 되면서 적용 확대 전망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치명적인 단점, 이 원통형 배터리의 치명적인 단점이죠. 주행거리가 극복되기 때문이고, 테슬라는 이미 적용하고 있어요. 모델 Y에 적용하고 있죠. BMW는 2025년에 적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삼성 SDI가 이 BMW에 공급할 것 같고요. 볼보, 제규어도 원통형 배터리의 적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통형 배터리는요, 워낙 시장 비중도 얼마 안 될 뿐만 아니라 공급업체도 얼마 안 돼요. 지금까지는 파나소닉이 이 대부분 테슬라에 제공하고 있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일부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의 업체, 그리고 삼성 SDI 정도밖에 없어요. CATL도 이제 부랴부랴 원통형 전지를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시장 1등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원통형 이 배터리는 신생 업체에 불과합니다. 파나소닉은 현재 이 원통형 배터리의 1등이긴 합니다만 투자 여력이 그리 없습니다. 앞으로 캐파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준비된 공급사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이미 오래전부터 4680 배터리를 준비해 왔고 2023년부터 양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오창 1, 2 공장에 이 캐파를 증설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에 33GWh까지 그 생산 캐파를 점차 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했잖아요. 성공적인 IPO로 자금도 두둑하게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그 공격적인 투자 계획 계속해서 꾸준히 밝히고 있고요. 따라서 급성장하는 이 원통형 배터리 시장 LG 에너지 솔루션이 선두로 달릴 것이다 라고 전망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 원래 원통형 전지의 최강자다라고 말씀드렸죠. BMW와 삼성 SDI의 끈끈한 관계를 본다면 2025년에 삼성 SDI가 BMW에 이 원통형 전지를 공급할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북미에 공급할 것 같습니다. 이 나머지 지역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가 또 관건이 될 것 같네요. 자, 이 고속 성장하는 2차 전지 시장 내에서도 또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통형 시장. 경쟁의 원년은 2023년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 선두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화두다 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원통형 전지다. 그것도 4680 배터리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해보고요.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EV 에비타 지표 사용해 봤잖아요.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고요. EV 에비타 멀티플은 에비타 분의 EV로 정의되죠. 따라서 현금 창출 능력 에비타의 멀티플 M을 곱하면 기업 가치 EV가 나오죠. 2023년 말 현금 창출 능력 4조 8천억 원 전망됩니다. 그리고 그 EV에비타 멀티플을 34를 적용을 해봤는데요. 이 34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 멀티플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을 내년까지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죠. 현재 주가 수준이 뭐 이런 우려 또는 기대 모든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제는 변동성이 많이 완화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이 내년까지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실적까지 고려하면 기업 가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실적 4조 8천억 원 그리고 밸류에이션 멀티플 34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출되는 가치, 기업 가치 162조 4천억 원이 도출됩니다. 기업 가치에는 이 순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순차입금을 덜어내야 목표하는 시가총액 나옵니다. 기업 가치 앞서서 162조 원 전망했고요. 여기에 순차입금 1조 2천억 원 예상이 돼서 목표하는 시가총액 161조 원이 도출되고요. 자, 목표 시가총액 나왔어요.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총 발행 주식수 2억 3,400만 주 정도 돼서 목표 주가 68만 9천 원 전망됩니다. 자, 이 목표 주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주가 대비 꽤나 높은데요. 현재 주가가 이런저런 우려와 기대 다 반영이 돼서 현재 주가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실적만을 내년 말 실적만을 고려한다면 내년 말에는 68만 9천 원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주가와 동등 수준이 내년 말을 기준으로는 68만 9천 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이슈들 다뤄봤고요.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봤습니다.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